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사견 기자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한경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반갑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 지금 지금 난리가 났대. 뭐가 난리가 났나 해서 봤더니 어저께 이제 롯데랑 하나 경기 사실 또 이제 접전 끝에 또 결국에는 연장까지 가는 승부, 그리고 이제 하나가 또 이제 승리를 또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또 어제 경기 운영에 대해서 또 하시는 말씀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저희 다른 소식들부터 있다면 좀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한화의 김서현 선수가 2군에서 선발 등판을 또 했다고 합니다. 2이닝 동안 5피안타 2실점. 지금은 이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 혹은 이제 선발 수업을 받는 과정,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김서현 선수 공이 빠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기간에 던지는 잠깐 던지는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빠른 볼로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데 선발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완급 조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빠른 공을 더 빠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변화구, 그리고 또 스피드 조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좀 만든다는 게 좀 중요해요. 퓨처스라도 공 빠른 거 하나 갖고는 안 통해요. 아, 그렇죠. 힘들죠. 기계볼 치는 거하고 똑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발 수업이라는 게 그 완급 조절을 배워가는 거예요. 투수들은 느린 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느린 공 던지면 그 공이 타자는 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공이 느리니까 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깨 나가는 그런 단계여야 돼요. 지금 상황은. 맞습니다. 네. 어차피 아직 젊은 선수이고 이제 또 프로 첫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기아 포수 신범수 선수 시즌 첫 홈런을 때려냈는데, 이게 올 시즌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네. 기아 타이거즈 포수진의 시즌 첫 홈런이라고 합니다. 올 시즌에 기아 포수가 어제 전까지는 홈런을 하나도 때려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시즌 시작하고 100타석 안에 홈런 일단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다른 선수들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홈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됐는가 봐요. 그리고 홈런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그렇죠. 포수 입장에서는. 근데 그만큼 이제 장타에 목말라 있고, 그리고 기아라는 팀 입장에서는 좀 장타도 나오고, 그리고 공격적인 포수가 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박동원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박동원 선수는 홈런을 14개를 때려냈는데, 기아는 지금 6월 중순에서 이제 첫 홈런이 나왔다라는 거, 이 포수 안방 문제 또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은 수비만 잘해줘도 감지덕지다, 이런 상황이 또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현수 선수 2달 만에 홈런 쳤는데. 그니까요. 김현수 선수도 지금 64일 만에 홈런 때려냈고, 이 김현수 선수의 또 활약에 힘입어서, 그리고 어저께 삼성을 9대3으로 또 대승을 거뒀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SSG를 제치고 반게임 차 이제 선두에 또 오르게 됐습니다. 네. LG 올해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차명수 단장이 또 김재현 뭐라고 해야 되죠? 직책이 뭐죠? 김재현 타이코치? 누구요? 김재현 코디네이터. 네네네. 영입하면서 참 많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단만 짜임새가 있는 게 아니라 코치진이나 이 프런트도 짜임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김재현이란 타자의 노하우가 상당하잖아요. 네네. 그 노하우를 사실 선수들이 캐치만 하고 배울 수만 있다면 그만큼 좋은 선생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연습하는 방법, 경기 임하는 방법, 이런 걸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던 LG라면은 충분히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코치죠. 그리고 김재현 코디네이터가 사실 이제 가을 야구에도 또 강했었잖아요. LG 때도 뿐만 아니라 이제 SK 때도 또 정말 찬스마다 클러치 때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LG 트윈스의 또 가을 약점, 이것도 어떻게 또 잘 메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T의 고영표 선수 시즌 8번째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그냥 나오면은 7이닝입니다. 이닝 소화 능력 대단하고, 역시 이 발판은 볼넷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선수 때 조웅천 투수볼을 못 쳤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이드핸드 투수가 던지는 슬라이더나 커브는 치기 쉬워요. 편해요. 슬라이더 커브. 바짝 붙으면은. 그런데 이 포심하고 같은 회전으로 오면서 스피드 변화가 한 20km 차 이상 나잖아요. 이 공이 제일 힘들어요.
만약에 이제 그 사이드 투수가 고영표 선수 마찬가지죠. 몸쪽에 빠른 볼 던졌어요. 네. 파울이 되든 뭐 그냥 스트라이크가 되든 그 다음에 똑같은 코스에 체인지업 오면은 같은 회전이니까 빨리 나가거든요. 일단. 네. 그럼 헛스윙이에요. 아. 노리고 그렇게 그쪽으로 던지지 않더라도 가운데 오더라도 헛스윙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타이밍이 중간 타이밍이 돼요. 빠른 볼도 아니고 느린 볼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빠른 볼은 늦고 느린 볼은 빠르고. 타이밍 맞추기가 진짜 어렵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투수들이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느린 볼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김선우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느린 공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느린 공 던지면 타자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지거든요.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네. 그런 그 같은 그 회전에서 다른 스피드. 요거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구속이 빠른 거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네, 그 적절하게 또 이제 변화구도 섞어 던질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이제 롯데자이언츠 얘기 일단은 엄청 많습니다. 가장 뭐 제가 이제 쭉 채팅창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불만이실까 이렇게 봤더니 이제 외국인 선수, 이제 네. 렉스 선수겠죠. 렉스 선수도 그렇고 뭐 스트레일리 선수도 그렇고 지금 이제 6월 중순인데 아직도 이제 반등했다가 뭐 내려오는 모습도 있고 렉스 선수는 좀 잘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어제 경기는 또 이제 접전에서 이 윤동희 선수 7회 말이죠. 이때 이제 선두타자 출루하고 무사 상황에서 왜 번트를 시키느냐, 번트 사인 왜 내느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이제 뿔이 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제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윤동희 선수가 잘하고 있죠. 네. 뭐 그건 확실한데 근데 문제는 윤동희 선수가 그 뭐 이대호 선수나 각 팀의 4번 타자처럼 자리 잡은 4번 타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요한 시점 한 점을 따라가야 되는 시점 경기 후반이니까 그런 시점에서는 사실 그 득점권에 주자를 놓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한 점 차니까. 예, 네. 생각하기 나름이죠. 동점을 만들어야 4번 되니까. 타자에게 팀의 그 상징적인 포지션에 있는 선수에게 번트를 댄다. 이건 이제 불만일 수도 있지만 뭐 감독이 경기 운영하는 감독 입장에서는 한 점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네. 아무래도 윤동희 선수가 잘 치고 있긴 하지만 자리 잡은 4번이 아니고 5번 타 렉스 선수가 잘 못 치고 있긴 하지만 왼손 타자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1루에 갖다 놓고 또 왼손 타자가 못 치더라도 땅볼 나면 또 3루까지 갈 수 있고 이런 이제 압박을 갈 수 있고 근데 10번 중에 3번 정도 지금 치는 윤동희 선수잖아요. 그렇죠. 2할 9푼이니까. 근데 경기 후반에 단 한 번의 찬스라고 생각했을 때 윤동희 선수에게 그런 부분을 맡기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 그래요. 감독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롯데 팬들께서 지금 뿔이 나신 거는 이제 평소에도 이제 서튼 감독이 너무 이제 번트를 많이 대다 보니까 어제도 너 또 번트냐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뭐 기대 득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번트를 대는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죠. 아웃카운트 하나를 더 쌓는 게 안 좋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게 상황에 맞게 또 번트가 나와야 될 그런 상황들이 또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윤동희 선수에게 또 하필 또 그 번트를 댔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번트 지시를 했다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열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날 번트를 안 댔고 그쵸. 어제 됐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뭐 팬들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겠지만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또 그 롯데 팬들께서 공격야구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아, 그쵸. 화끈한 야구. 예전 로스터 때 그 로스터 감독님 때 그때 야구가 사실 재밌었거든요. 다른 팀들 팬이 봐도.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 번트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거부감이 있지 않나를 생각이 드는데 어제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그런 번트라고 봐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배영수 투수 코치에 대한 목소리들도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즌 초반에는 뭐 이제 이 불펜 운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좀 잘 맞아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배영수 코치도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뭐 지는 상황, 이기는 상황 안 가리고 자꾸 같은 선수 등판시키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또 뭐 스캠 때부터 선수들 무지성 땡땡이 돌릴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근데 MHJ님도 예전에 배영수 코치 좋아했잖아요. 뭘 알아봐요.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너무 성적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게 이제 팬심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위닝 시리즈 아닌가요? 그죠? 네, 위닝 시리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아니에요? 맞아? 하나랑. 하나랑.
아니 루징이에요? 루징. 그리고 이게 계속 접전 상황에서 또 져가지고 더 짜증이 날 것 같다. 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팬들은 한 주 앞을 더 내다보시잖아요. 그쵸. 다음 이제 이어지는 시리즈가 좀 이렇게 버거운 시리즈라 아무래도 이제 이번이 되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원정 9연전인데 SSG, KT, LG 이 세 팀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SSG와 LG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최상위권 팀이고 KT도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처음 맞는 이 시즌 첫 고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 4연패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건 또 금방 극복을 해냈는데 과연 이 6월 중순에 찾아온 또 다른 위기 이거는 일정도 사실 좋지 못합니다. 일정도 좋지 못한 거 어떻게 또 극복을 해낼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 얘기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외국인 선수 교체 뭐 이제 플런트는 교체 뭐 일단 믿고 간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뿔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외국인 선수 구하기가 뭐 하늘 별따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하나이글스는 대체 외국인 구하지도 못했고 뭐 도장 찍은 선수들 계속 콜업되고 이러니까 데려오지를 못하는데 뭐 다른 팀들도 뭐 오죽하겠습니까? 뭐 있으면 데려오겠죠. 좀 없으니까 못 데려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싸게 그리고 또 확신을 가지고 데려왔는데 또 바꾸면은 그 스쿼트 한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도 이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좀 눈치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일단 그런 거보다는 선수가 없어요. 있으면은 뭐 누구라도 다 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교체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요거는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긴 하네요. 어쨌든 저희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저희가 소화해 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에 저희 또 Q&A 시간 있으니까요. 저희가 답변 못 드린 부분들 또 Q&A 시간 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소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과 함께 800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91개입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대 1이더라고요. 그니까요. 한 1000분 계시면 100분 되는 것 같고 뭐 그런데 조금 저희가 자주 언급을 드리면서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화 이글스의 김민우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민우 선수가 결국 어깨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우측 어깨 삼각근 부분이 파열됐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요. 최대 3개월 정도 재활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최원호 감독이 김민우 선수의 상태에 대해서 소위 말해 찍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반 팬들은 좀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 어깨가 찍힌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의원님? 그 인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회전근 뼈에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치는데 이게 이제 그 투구폼에 영향이 있어요. 네네네. 이게 다 안 아픈 사람도 그렇게 하면 다 아파요. 뭐냐면 김민우 선수가 이게 팔 동작이 되게 커요. 크잖아요, 그죠? 아파. 난 여기 끊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왼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팔이 올라와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요때 타이밍 안 맞으면 이거 안 아픈 사람도 이렇게 되면 아파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파요. 이게 당겨지네. 여기 아파요. 근데 김민우 선수 팔 동작이 크잖아요. 이걸 모아 와야 돼요. 근데 김민우 선수의 그 투구 동작은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이거 이제 그 밸런스 깨지면은 이게 딱 꺾일 때 여기가 딱 아프거든요. 계속 꾸준히 좀 충격이 가해지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안 아픈 선수들이 굉장히 이렇게 팔이 잘 모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면 안 아파요. 이게 멀면 멀수록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투수를 해봤잖아요. 네네네. 내가 그 어깨가 맛이 간탄 상태에서 프로를 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모르는데 봉황대기 선발 투수였어요. 뭐 오래 못 갔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던져야 되는 폼으로 많이 던져봤어요. 그래서 많이 다쳤거든요. 근데 이제 딱 요거예요. 팔 동작 크기에서 딱 꺾이면 여기 딱 아파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투구 폼이 부드러운 선수들이 롱런한다라는 게 결국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에서 뭐 거의 100개 가까운 공을 던지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투구 폼으로, 진짜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는 투구 폼으로 한 경기 소화하면 100번 찍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사회인야구 레슨도 하고 그럴 때 어깨에 막 다쳐서 오시는 분 많아요. 공도 못 던지고. 근데 이렇게 다 어깨에다 귀에다 얹어갖고 그 다음에 던져보라 하면 안 아프대요. 어깨에다 얹어서.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멀리서 꺾이니까 자꾸 아픈 거예요. 근데 김민우 선수가 투구폼이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꺾이니까 아픈 거예요. 그 저기 오타니 선수 보면 되게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와서 던지니까 팔스윙도 빠르고. 그런 좀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투구폼을 만든다는 게 좀 그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될놈될님 김민우 선수는 투구 폼을 자주 변경하면서 몸도 망가지고 구속이나 제구가 안 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부상도 결국 터져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러치맨님께서도 김성근 감독이 혹사를 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김민우 투구 폼 문제가 조금 더 컸다고 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민우는 진짜 애증이다. 다치니 또 걱정되고 조성호님 이게 진짜 팬 여러분들의 또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민우 선수 지금 통산 주요 행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14승 10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 4.00 이때 당시에는 또 국내 에이스 역할을 또 토종 에이스 역할을 해줬었던 김민우 선수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승 11패 4.36 개인 최다 163이닝을 또 소화를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1승 6패 6.79의 평균 자책점인데 사실 21년과 22년에는 어쨌든 김민우 선수가 좀 어려운 한화 선발진에서 그래도 좀 토종 선발로서 또 이걸 해놨었잖아요. 네. 요 이제 투구폼 나오잖아요. 네네네. 요 왼쪽 거. 2015년 투구폼. 네. 저렇게 이제 팔꿈치가 올라오면은 한번 해보세요. 팔꿈치가 올라왔다가 공 던지는 동작이 딱 이렇게 되면 여기가 꺾이면서 아파요. 누구라도 안 아픈 사람도 다 아파요. 그래서 저 동작이 좀 위험하다는 그런 부상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제가 뭐 잘 메커니즘적으로 잘 아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저런 투구 폼을 가진 투수들, 그러니까 인버티드 W라고 하거든요. 네. 인버티드 W 이렇게 해서 던지는 이게 견갑골 장전했다 이렇게 해서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팔은 돌아서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꺾여서 나도 그래도 아프네. 그런데 투구폼 밸런스라는 게 딱 잡혀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안 아픈데 사람이 매일 똑같은 폼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 타이밍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렇게 타이밍이 바뀌면 그때 이제 아픈 거예요. 다치고. 그렇습니다. 이게 김민우 선수가 예전부터 해왔었던 폼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폼이라는 걸 알고 계속 좀 이제 수정을 가해 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 버리려고 이제 자꾸 커지거든요. 뒤에가 이렇게. 그러네. 이게 뒤로 이게 스윙을 길게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민우가 이 예전과 달리 김민우 선수 예전과 달리 좀 어떤 점에서 강점이 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올 시즌 김민우 선수는 마운드 위에서 사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투구 인터벌이 너무 길다는 생각은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구 폼에 신경 쓰고 자신감이 좀 떨어지면은 자꾸 망설이잖아요. 누가도 자신 있으면은 공 잡자마자 바로 던져요. 네. 내 공 자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이제 밸런스 생각하고 자신감 빠지고 그러면은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다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김민우 선수의 이제 부상이나 부진, 요 반복적인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투구폼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투구 시에 팔스윙, 팔꿈치가 접혀야 하는 동작에서 너무 퍼져서 나오는 느낌이 또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올 시즌 바뀐 투구폼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 팔꿈치가 펴져서 나오다 보니까 좀 힘을 못 모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팔이 여기까지 오려면은 시간이 되게 길어요. 커쇼 선수가 발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나가잖아요. 네. 이 팔이 올라올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김민우 선수는 발을 딱 들었다가 지금 많이 고쳐졌는데 정말 뭐가 꿍 떨어지는 느낌. 팍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뭐 착지발이 굉장히 낮게 나가야 되는데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런스가 안 잡히니까 체중 이동도 잘 안 되고 팔이 늦게 나오거든요. 네. 팔 늦게 나오면 어깨 다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제 그 발 동작은 많이 고쳐졌는데 이건 이제 인버티드 그 동작을 없앴다 보니까 자꾸 이제 팔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호진 선수도 인버티드 W인데 키움은 폼 변경 대신 밸런스를 잡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키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 투구 폼 자체가 좀 이제 부담이 갈 수는 있어도 유연한 투수들의 경우에는 부상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김민우 선수 뭐 몸의 유연성이 전체적으로 너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도 또 해주시는 분 계시고. 뭐 그 스트라이드 나가는 동작이 팔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적 타이밍만 줄 수 있으면은 괜찮아요. 네. 이게 이제 공 던지려고 몸이 딱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이게 늦어지거든요. 근데 팔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를 주면은 이렇게 인버티드 동작이 되더라도 그 극복할 수 있어요. 덜 부담스럽게. 그렇습니다. 저번에 팔꿈치에 강습 타고 맞은 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 칵테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더 천천히님께서도 쉬는 김에 푹 쉬면서 투구폼 잘 찾았으면 좋겠다. 부상으로 꺾이는 건 보기 싫은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올 시즌은 부진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그래도 이닝 소화도 굉장히 좀 많이 해줬고 한화이글스에서 또 14승을 거둔다라는 거 좀 어려운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몫을 다해줬었던 선수인데
올 시즌은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지금 3개월, 지금 사실 6월인데 3개월 쉬면 사실 시즌 막판에나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면 또 내년 시즌 데뷔하는 그런 투구가 될 수가 있고 아직 창창한 선수예요. 이제 막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선수인데 좀 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 김민우 선수가 너무 데뷔가 일러서 오래 뛴 선수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데뷔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김민우 선수 나이 보고 좀 깜짝 놀랐던 생각이 들어요. 아유,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됐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그래요. 아직도 29입니다. 마이클님처럼 말씀처럼 아직 29살인 투수이기 때문에 잘 재활해서 돌아오길 또 바라보도록 아직이 아니라 난 벌써 29이 됐나?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빠르죠. 예전에 김응룡 감독님 있을 때부터 나왔었지 않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아니, 저는 해설할 때 김민우 선수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고등학교하고 결승전한 걸 제가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민우 선수가 3번인가 4번 타자도 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 진짜 그 중계를 해서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 생각했는데. 야, 95년생입니다, 형님. 네. 95년생밖에 안 됐어요. 2015년에 하나 이글스에 입단을 해가지고 참 오래오래 봤었는데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재활 상황도 좀 봐야 되고 올해는 좀 푹 쉬어야 함 이런 얘기. 그렇죠. 코끼리 감독이 원픽으로 뽑았는데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러네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민우 선수의 자리는 이제 한승주 선수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미 선발 수업을 받고 있었던 선수였고 다음 선발 등판일까지 또 휴식 기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또 이제 한승주 선수 어떤 모습 보여주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 팬 여러분들께서 또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민우 신인 때는 여린 성격과 멘탈 때문에 또 오래 걸렸는데 볼수록 참 애증이네요. 쟤랑 재활 잘하길 이명기 조한민도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고교 시절 때 대부분 다 날렸던 선수들, 진짜 한가닥 했던 선수들이 이렇게 또 높은 순번으로 지명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의 맛을 보고 좀 벽을 부딪히고 이랬을 때 극복하는 선수가 있고 좀 이제 돌아가는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멘탈이라는 게 뭐 소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타자들이 그만큼 나무배 때 성숙한 타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강하게 스윙을 돌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뭐 컨택 위주의 스윙을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압도했거든요. 네네. 헛스윙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을 압도하니까 변하고 던지면 헛스윙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프로 보니까 그런 패턴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누르지도 못하고 변하고 던지는데 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멘붕이 온다고 하죠. 네. 이러면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제 포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투구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시기가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이제 몇 년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에 대한 또 믿음이 떨어지는 시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단한 선수들은 맨 처음에는 이제 나 그래도 좀 날려줬어. 뭐 그 시절 나 짱이었어. 이렇게 하다가 한두 번 이렇게 맞기 시작하면 이제 맞기 싫어서 피해가는 선수들. 그렇죠. 이건 이제 이 안충희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맞기 싫어서 피하다 보면은 계속 피하는 투수밖에 안 된다. 맞다 보면 이제 성장을 하는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근데 변하고 던지다 보면은 직구도 그러니까 포심 던지 타이밍을 놓쳐요. 왜냐하면 상대가 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수하고 프로에 지금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하고 수준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똑같은 공을 던지더라도 그때 생각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민우 선수도 재활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좀 잠깐 소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1123분 계십니다. 좋아요 수 214개인데요.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또 댓글 한번 좀 소화를 해볼까요? 랜더스50님이 SSG 경기 요즘 경기력 보면 답답합니다. 베테랑 타자들이 다 부상이라 2군 내려가 있는 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불펜 선수들도 잘 버텼었는데 요즘엔 조금씩 털리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선수들 타격감 올라올까요? 이런 질문 하셨어요. 뭐 이대로 끝나진 않겠죠? 그쵸? 올라오죠. 네. 사이클이 있는데 한 열흘 정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지훈 선수나 뭐 최정 선수, 에레디아 선수 뭐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축 타자 해결해줘야 될 뭐 추인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한유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2군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선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힘을 받지를 못한다고 해야 될까 이게
그 위험한 타자들 상위 타순만 지나가면 약간 좀 편하다라는 느낌이 지금 라인업 보니까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감독의 영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기에 베스트 라인 다 있으면은 감독이 좀 편하게 맡기면 되는데 이런 시기에는 이제 감독이 주도적으로 작전도 만들고 그 타순에 대한 변화도 좀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뭐 김원영 감독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뭐 본인의 그 감독의 역량을 좀 발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커베어님이 이 롯데 선발 투수들 로테이션 휴식 없이 달려와서 걱정입니다. 스트레일리나 나균환 선수 119 이상 던진 후에 일정 조정 없이 나와서 부진했고 신인 퓨처스 대체 선발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6월 중순인데 선수들 이제 체력적인 문제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위원님 어때요? 이게 이제 그 감독이 독단적으로 투구수나 이거 상관없이 경기에 그 투입하지 않아요. 투수 코치 있고 그 투수에게도 의견 조율을 해요. 네. 아까 저기 뭐 김성훈 감독님 뭐 혹사 얘기했는데 거기서 던지고 혹사당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저도 이제 롯데 불펜이 5월이었는데 과부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가 있어가지고 가서 물어봤거든요. 지금 뭐 어떠냐. 전혀 과부하 아니고 지금 계속 나가고 싶다는데 그 욕심이 아니라 지금 상태가 그렇게 괜찮다는데 본인 스스로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근데 사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변화가 잘 먹히는 날이 있고 똑같은 공을 던져도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 타자들이 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면은 그 변화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런 이제 그 팀과의 그 상관관계 변화 요런 걸 생각한다면은 뭐 요번에 못 던지고 다음에 뭐 던지고 요런 거에 따라서 좀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뭐 혹한기도 아니고요. 근데 좀 더 있으면 이제 조절이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말려주는 것도 근데 감독과 코치진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티나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너무 컨디션이 좋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 몇 분 이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좋은 감독님은 나 많이 써준 감독님 그리고 나랑 사이 안 좋았던 감독님은 나한테 기회 안 준 감독님 야 이거더라고요. 진짜 똑같더라고요 다. 그리고 요즘은 감독이 관리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관리해요. FA가 있고 본인 몸이라서 예전에는 뭐 나 팀을 위해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연봉 때문에 던지겠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선수들이 본인 스스로 더 관리를 잘해요. 감독이 무리시킬 수가 없어요 요즘은. 예. 그리고 또 그 2군에서 올라와서 지금 막 던지고 싶은 뭐 그런 선수가 아니라 자리 잡고 있는 그 선발 투수들은 절대로 본인 스스로 몸 상태 생각을 해서 부상당할 거면 안 던지죠. 그렇습니다. 요 댓글 하나 더 소화를 하고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미 A님께서 LG는 작년까지 실책도 적고 견고한 수비를 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 실책수 급증한 거 요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그 수비도 타격처럼 사이클이 있어요. 수비도 사이클이 없는 것 같지만, 네,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수비가 잘 될 때가 있고, 타이밍이 왜 이렇게 반 박자 아니면 한 박자씩 이렇게 빠르거나 늦거나, 바운드 잘 맞힌 것 같은데도 꼭 엇박자로 안 맞거나,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요. 시즌 끝나고 한 시즌 다 쭉 보고 올해 우리가 연습을 잘못해서 수비에 실책이 많았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또 피드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거 피드백할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수비 코치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 이유 아닐까요? 세라피모님 말씀해 주셨고 에스크맨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람이 바뀐 다음에 지표가 갑자기 안 좋게 나오면 약간은 좀 이제 의심을 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시즌 끝나봐야 안 되는 얘기죠 일단은. 그리고 또 코치는 두 가지 유형이죠. 내가 그 주도해서 선수를 연습시키는 코치가 있고 선수에 맞춰서 시켜주는 코치가 있어요. 근데 타격은 선수를 맞춰서 시켜주는 거고 수비는 수비 코치가 끌고 가야 돼요. 아예 팀 플랜. 왜냐면은 그 대부분 뭐 그 선수의 지표를 볼 때 수비를 크게 보지 않아요. 타격 그 지표를 크게 보지. 그러니까 이제 FA 되거나 아니면 연봉 오를 때도 자꾸 타격 가지고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수비 좋은 선수들은 좀 그만큼 좀 뭐라고 할까 이 연봉에 반영되는 폭이 좀 적죠. 그렇죠. 그래서 엑스트라 워크를 할 때도 타격 쪽에 내 이름 안 들어가면 나
지금 들어갈 때 됐는데 왜 안 집어넣지? 그럼 내가 수비 타이 코치한테 나 오늘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저희 구석에서 혼자 해요. 근데 수비는 엑스트라워크에 이름 있으면 나 좀 몸이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다 하기 싫어한다고 하시죠. 다 하기 싫어요. 그래서 코치나 감독이 끌고 가야 돼요. 그거를 글쎄요. 뭐 수비 코치가 바뀌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비 코치도 있지만 감독이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좀 이해가 가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아프니까 삼성이다님께서 또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성 창단 최초 시즌 최종 꼴찌 기세입니다. 어설프게 짜증나는 트레이드에서 8위, 9위 하는 것보다 탱킹이라도 해서 꼴찌해가지고 신인 1순위 픽을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구단도 꼴찌해서 충격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경기였죠. 이 박진만 감독이 67구 밖에 던지지 않은 황동재 선수를 바꾼 다음에 이제 불펜 투수들이 또 이제 난조를 보이면서 한 이닝에 무려 8실점을 하는 진짜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삼성이 지금 불펜진 붕괴로 올 시즌 3번째 수입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3대9로 패배하면서 3연패입니다. 황동재 선수의 호투 속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반 타선의 도움으로 3점도 지원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 4회 김현수 선수에게 솔로 홈런 허용 그리고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쳐줬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67개밖에 안 던졌는데 갑자기 이제 바꿨습니다. 뭐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 상황이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볼넷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삼진도 4개를 잡으면서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왜 바꿨을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이나 코치 입장에서는 투수를 바꿀 때 좋을 때 바꾸고 싶어요. 좋을 때. 그 이미지 계속해서 루틴으로 가져가서 다음 경기에 던질 수 있게. 그리고 지금 황동재 선수 좋았으니까 불펜들이 막아준다면은 황동재 선수가 다음 로테이션에서 상당히 좋은 그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투수는 다음 투수가 올라올 때도 좋을 때 올라와야지. 뭐 황동재 선수가 잘 던지다가 위기를 맞고 위기에서 그 다음 투수가 올라오면은 그 다음 투수 부담되고 이런 건 있어요.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는 그럴 때 바꾸고 싶다. 뭐 선수 입장에서 그게 좋죠. 지금 잘 던져서 너무 좋을 때 딱 내려오면 그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근데 막 말로는 만들어 놓거나 1, 2로 만들어 놓고 내려오면은 되게 막 그 찝찝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그 밸런스에서의 그 기억이 확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 코치 입장에서 그렇게 바꾸고 싶은데 다만 문제는 67구 그리고 지금 67구에 삼진이 5이닝 동안 4개. 그렇다면 상대 타자들이 아직 그 이 경기에서 황동재 선수의 적응은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 한 바퀴 정도 더 돌아도 된다는 얘기일 텐데. 네, 맞아요. 그래도 100개 언저리까지는 큰 위기가 없다면 좀 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 팬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황동재 대체 선발이라 또 이제 이 경기 끝나면 이군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체가 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던지고 뭐 투구수가 뭐 100개 가까이 되더라도 2군 내려가가지고 또 이제 쉬었다가 다시 이제 1군에 올라올 때 또 열흘 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왜 67개만 던지고 교체를 하느냐. 만약에 이제 불펜 투수들 삼성 예전에 왕조 시절에 그 삼성이었다면 사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선발이 어떻게든 5이닝, 6이닝만 소화해주면 뒤에는 딱딱딱 너무 마음이 편하니까 일찍 내려가도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황동재 선수가 선발로서의 믿음, 뭐 확실한 믿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갑자기 경기 후반에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가 확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결국에는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그 짜임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막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이 이제 이길 수 있는 짜임새가 있는 그런 그 라인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삼성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불펜을 못 믿는데 이게 말이 되나. 불펜이 개판인데 왜 바꾸냐고 시에스타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은 지금 바통을 이어받은 삼성 불펜진 6회부터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홍정우 선수가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1피홈런 3실점 우규민 선수도 0.1이닝 2피안타 2실점 이승현 선수는 0.2이닝 3피안타 3실점 수비 실책도 또 겹치면서 1이닝을 막는데 3명의 투수가 올라가서 8실점을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뭐 점수차도 그렇게 막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3대1 상황에서 6회 말 불펜 운영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아까 얘기하고 똑같죠. 황동재 선수가 그 뭐 1선발, 2선발 아니 3선발 정도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선발을 해왔던 선수, 네. 뭐 10승을 하는 선수라면은 가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믿음이 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2점 차에 패전주 올리는 감독이 어딨나요? 그러니까 황동재 선수를 일찍 바꿨더라도 지금 이제 6회 이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필승조를 올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걱정을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박진만 감독의 올 시즌 운영에 있어서 좀 초보 감독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경기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와르르 흘러갈 때 그거를 막지 못하거나 끊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막 와르르 무너지면 한번 이제 팬분들께서는 얘기하실 수 있는 게 투수 코치라도 한번 올라가지, 감독 한번 올라가서 끊어주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모습도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박진만 감독이 이제 정식 감독 올해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다. 그 경기를 하다 보면은 무수한 일들이 많잖아요. 감독들도 이제 노트에 메모를 하잖아요. 네. 이런 데이터가 아직 적어요.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거기에 그 지금 그 박진만 감독이 뭔가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멤버가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데이터를 쌓아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 67구에서 바꾼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건 또 에러였다. 근데 왜냐하면은 지금 저렇게 이제 공격이 상대편에서 안 되고 있다면은 뭐 공의 구위를 떠나서 타이밍이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투수 교체는 아무리 봐도 결과론이거든요. 어렵죠. 네. 어렵긴 한데 뭐 아쉬움이 맞는 건 맞아요. 67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시는 것들도 LG 팬 여러분들께서도 황동재가 계속 갔으면 아마 졌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제가 댓글에서 봤었는데 이 불펜 운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정성우님께서도 또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1이닝 80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 제가 기억이 나요. 1이닝 또 한 이닝 동안 8점을 와르르 내주고 또 이제 경기를 뒤집힌 8점이라는 게 사실 이게 뭐 농구도 아니고 8점 야구에서 8점 한 이닝에 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거 끊어줄 수 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와르르 실점을 하는 거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걸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팬 여러분들께서는요. 근데 이제 그 올라갈 타이밍 놓치잖아요. 네. 한번 확 떨어지면 그때 올라가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감독 입장에서 그 야구장 분위기라는 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 타이밍 놓쳐서 못 가는 감독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해서 그 타이밍 보고 그 한 박자 빠르게 올라가는 감독이 있는 반면에 네. 올라갔어야 되는데 하는 감독도 꽤 많거든요. 그래요. 그때 나중에 또 후회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 맞아요. 참 이런 부분은 또 빨리 또 박진만 감독의 피드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 황동재 5이닝까지는 이해하지만 문제는 그 뒤 필승조 아닌 이상하리만큼 한 불펜 운영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기는 야구인가 아니면 테스트 야구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하더군요. 분명 필승조가 나와야 하는데 델름델림 말씀하셨고 데이터가 없는 팬들도 다 아는데 한이한이님께서도 이렇게 좀 답답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올 시즌 수입 허용 벌써 세 번째라 말씀드렸죠. LG에게 또 시즌 초반에 한번 당했었고 기아에게 또 4월 말에 한번 당했었고 어제였습니다. 이제 LG에게 또 시즌 세 번째 수입을 허용을 하고 말았는데 삼성 라이온즈 지금 조금 이제 많이 지금 순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좀 반등을 해야 돼요. 지금 8위예요. 8위. 위험해요. 8위고 KT하고는 게임차 없고 하나하고는 지금 한 경기 차. 뭐 다음 주에 뭔 일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하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말. 이번 주말 하필 또 이제 KT 만납니다. 지금 이제 서로 8위, 9위 팀. KT는 상승세라는 점 그리고 삼성은 좀 하락세라는 점이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삼성도 좀 잘 불펜 운영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선두권만 위험한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위권에 있어도 위험한 시기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한방님 또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G 팬인데 황동재 교체하고 올라온 투수 보고 땡큐 외쳤는데 삼성 팬분들도 역시 어이없었을 듯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모든 어제 경기를 보시는 팬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저희가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오늘의 픽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은 잠실 라이벌 두산과 LG전 가장 먼저 볼넷을 얻는 타자는 누구라는 이제 주제로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의 선발 투수는 최승용 선수 그리고 이제 이민호 선수입니다. 최승용 선수 2승 6패 5.68의 평균 자책점. 이민호 선수는 0승 2패 3.95의 평균 자책점인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딱 느낌이 왔습니다. 벌써요? 네. 어떻게 벌써 오지? 저는 오늘 찍을 선수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선수. 내가 해버려야지. 네. 누구일까요? 전 딱 여기 있습니다. 홍창기 선수. 나도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홍창기 선수가 아무래도 출루율도 성공도 너무 좋은 선수이고 또 1번 타자로 요즘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네. 오늘 두산이 성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두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두산이 나올 수도 있다. 두산의 1번 정수빈 선수. 보통은 근데 이제 이 볼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타순에 있는 선수들이 얻어낼 가능성이 또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위원님은 오늘 홍창기 선수 가시고 네. 제가 정수빈 선수 가겠습니다. 그렇게 정수빈 하시죠. 선수도 볼넷 또 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1번이 무조건 첫 볼넷이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아름답게 가야죠. 아름답게 서로 이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하는 거 이벤트 영상 또 올라갑니다. 저희가 주제 영상 다룬 이벤트 영상에 오늘 볼넷 먼저 얻을 것 같은 타자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아쿠아픽 선물 드리니까요. 잊지 마시고 댓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하시나요? 그래도 많이 하시던데요? 네, 댓글 보니까 네. 이거 아쿠아픽 되게 좋아요. 아니 진짜 좋아요. 네. 쓰면 너무 좋아요. 꼭 또 댓글 남겨주시고. 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강청정제 같은 거 넣어서 하면은 훨씬 좋다고. 그래요. 저 그렇게 또 쓰는 또 꿀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답 맞추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가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추첨을 하는 거니까 이 첫 볼넷 얻는 타자 이거 못 맞추셨더라도 참가만 하셨더라도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이제 구강세정기 아쿠아픽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또 받아 가시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또 40분 넘게 살짝 좀 넘었어요. 40분 넘게 한번 또 얘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저희가 한번 소화를 해봤는데 시청자 수 끝까지 1300분 가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319분께서 눌러주셨는데요. 나가시기 전에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이제 기자님들이랑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동안 좀 궁금하셨던 것들 또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들 저희가 또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